시장 반등의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증시 딱 한 달만 존버하면 좋은 장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하루 이틀이 지나자마자 벌써부터 일일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벌써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짧고 명료하게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전략은 전혀 달라짐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2.78%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역시도 오늘 급락이 좀 나왔죠. 코스닥은 거의 뭐 4%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사이좋게 코스닥은 600선을 이탈했고요. 코스피는 1900선을 장중 이탈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심리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나마나 오늘 9시 뉴스에 나오겠죠. 코스피 지수 1900선 이탈, 코스닥이 600선 이탈해서 결론은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난대요.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항상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증시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이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제목에 이제 트럼프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증시부터 이 모든 원인이 또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증시가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쇼가 원인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날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백악관 브리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서 전날 자기 입으로 브리핑 참석을 약속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노쇼를 했다고 합니다. 노쇼가 뭐죠?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을 좀 했어요. 연말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했으면 한다며 대통령 입장을 대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감염된 거 아닌가? 얼마 전에도 감염자와 악수를 했다라는 확진자와 악수했다는 내용 때문에 그런 의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본인은 건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 하락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트럼프를 정말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의 상식을 깨는데 익숙한 사람이고요. 약속을 뒤집는 것도 잘합니다. 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작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해놓고서 북미 정상회담장을 박차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과 만나면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노이 정상회담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담 같은 데서도 네,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의 기대치를 이만큼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뒤통수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너무나 수시로 봐왔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노쇼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쇼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트럼프 형이 과연 노쇼를 한 이 시간 동안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자가격리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트위터를 한번 보니까요. 자, 이런 걸 올리셨더라고요. 네, 땡큐 아이다호. 프레지던트 트럼프 윈스 아이다호 리퍼블리칸 프라이머리. 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올해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형의 관심이 무엇이냐? 트럼프 형의 관심은 모든 행동과 모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재선에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이 재선을 위한 행동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최근에 올라온 트위터들을 보면은 뭐 민주당 얘기 나오고 있죠. 버니 샌더스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슬리피 조 바이든 얘기도 좀 나오고요. 모든 관심이 여기 쏠려 있어요. 왜? 바로 어제 미니 슈퍼 화요일이 있었는데
민주당 경선이죠. 바이든이 우세를 했고 충격적으로 버니 샌더스가 자기 표밭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보다 더. 코로나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우월 코로나 바이러스 팀이 아주 잘하고 있다. 그레이트 잡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내용들을 기사화된 게 있죠. 작년에 독감으로 37,000명이 사망했지만 경제는 계속해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확진자가 뭐 일반 독감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사망자도 적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거를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야당인 민주당 언론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데 몰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노쇼를 하고 뭐 감염 우려도 좀 있지만 지금 무언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망을 한번 주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서프라이즈한 등장을 하면서 무언가 경기부양책이라든지 뭔가 좋은 내용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본인도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트럼프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좋은 내용이 조만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트럼프를 제가 수년간 지켜봐온 바 이번의 패턴도 비슷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외 분위기는 그다지 나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국제유가 역시도 지금 국제유가 선물을 보니까 꽤나 안정적이에요. 더 추가적인 급락은 나오지 않고 있고 현재 WTI 유가 선물 보니까 4월물을 보니까요. 33달러 정도를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뭐 국제유가 안정됐고요. 그죠? 유가 안정돼 있고 미국의 정치 상황 샌더스 같은 아저씨가 우세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미국의 흐름은 나쁠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만 급진적으로 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한국도 그다지 나쁠 것들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콜센터를 통해서 대규모 환자가 생겼죠. 대규모 확진자가 생겼고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아직 규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요즘에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 잡혀간다.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좀 세우고 있느냐? 아직까지 추경안, 지난번에 나왔던 추경안 있죠? 아직까지 통과도 안 됐어요. 다음 주 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야당이 이거를 같이 해주겠냐는 거죠. 이거는 국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그대로 확인했다고 하지만 태클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추경도 지금 점점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아직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추경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지금 몇 주가 됐는데 그냥 지금 그 상태, 계류 상태인 거예요. 이게 현재 정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속적인 부양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금리도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다운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동결된 상태로 최근에 버티기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게도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나올 호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 빨리 통과가 되고 그래야 코로나에 대한 이런 어떤 불안감들이 어느 정도는 잡힐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아닙니다. 이거는 투자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잡힐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증시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어쩔 수는 없어요. 그쵸? 자, 일단 증시가 오늘 급락을 했고 1900포인트가 이탈을 했고 이거에 대한 뭐 내용들이 많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1900선이 이탈되자마자
시장에서 뭐 투매도 좀 나오고 했지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1891포인트를 이탈해서 신저가를 만드느냐 아니면 지켜주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2000선에 대해서 기대 많이 했지만 지지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아주 그냥 제대로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여러분들을 그냥 아주 바보 취급하듯이 예상과는 다른 흐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2000선은 지켜줄 거야. 1950은 지킬 거야. 깨고 그래 1900은 지킬 거야. 깨버렸죠? 그리고 1900이 깨지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다. 1500 간다. 그러니까 그 자리부터 엄청난 반등이 나오기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많이 봤으면은 이제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이제 1900선에 대해서 뭐 지지력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지수가 더 일시적으로 빠질 수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수에 투자하신 분, 지수 선물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여러분들 현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요. 시장 지수에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1900선에 대한 지지력 같은 거는 없어요. 2000선도 못 지켰는데 1900이 뭐라고 지킵니까? 저거는 의미가 없고 저런 것을 통해서 지금 가짜뉴스가 굉장히 퍼뜨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가짜뉴스 뭐냐고요? 제가 오늘 봤는데 차트도 한번 보지 않고 나온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여기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론사에서 나왔는데요. 코스피가 4년 만에 1900선이 붕괴됐대요. 그리고 패닉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뭐 주식이 신이에요 무슨? 그냥 답을 내려버렸어요. 1900선이 깨졌으니까 패닉이 지속될 것이다. 이거 뭐 누구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뭐 본인 그죠? 옷 벗을 건가?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제목이 좀 이상해요. 4년 만에 1900선이 붕괴됐대요. 4년 만에. 아니 그러면 아까 내가 봤던 이거는 뭐죠? 2019년도에 1900 깬 거는 이거는 아닌가? 그죠? 그렇잖아요. 이날도 종가 기준으로는 지켜졌거든요. 그럼 뭐냐면 저 기자는 지수 차트를 하나도 보지 않고 쓴 비전문가가 쓴 기사라는 거죠.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그냥 퍼다가 쓴 것 뿐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2016년도에 깬 적 있다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016년도 지수 1900 깨진 거를 예제로 들으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1900을 깨고 나서 1800까지 갔지만 그때가 정말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저 기자는 볼 가치가 없는 기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제로 들 것 같으면 지금 패닉장이 계속된다가 아니라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누구나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이 정도 기본적인 것도 보지 않고 저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외국인 매도가 쏟아지면서 하락세가 심상치 않대요. 그리고 재확산 충격을 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2016년도에 바이오 쇼크로 어쩌고. 하지만 2017년도는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었었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뭐 원숭이도 아니고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까요?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고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면서 이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왔어요. 네, SK증권에. 이게 증권가의 의견을 대변하는 겁니까? 한 사람 의견이잖아요. 그죠? 제목이 달아놓으면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큰일 났구나. 선량한 사람들은 이걸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보나마나 엄청 보수적인 전략, 그리고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전략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는 17,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미국 FOMC 회의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앞으로 금융정책이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패닉 장세 결론이 정해진다는 얘기라고 자기 맘대로
시장이 앞으로 나빠질 것이며 17, 18일까지는 굉장히 불안할 거라는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대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패닉장 지속될 것이다. 정말 근거가 빈약한 내용이죠. 이런 거는 가짜뉴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몇몇 언론사에서는 뭐 7개월 만에 붕괴됐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이거는 진짜 퀄리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짜뉴스는 조심하자. 이 부분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정리 좀 해보면은 트럼프의 상황을 봤을 때는 무언가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라는 미국 쪽에 좋은 얘기가 있고요. 국내 상황은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사실 어느 정도는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 대규모 확진 때문에 작은 파도가 한번 친 것뿐이고요. 우리나라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예요? 이탈리아랑 이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란이랑 이탈리아는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넘었었죠? 이탈리아 10,000명 됐고 이란도 곧 10,000명 넘을 것 같아요. 이란 조만간 명절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쪽 상황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괜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방송을 통해서 드렸고요. 그 시간은 제 예상으로는 한 달 정도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이 많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출렁거려도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지는 것밖에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자, 좀 더 여기서 앞으로 좀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보자고 한다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내일 일정인데요. 역시 저는 큰 의미는 두고 있지는 않지만 3월 12일 날 그러니까 3, 6, 9, 12월 분기마다 한 번씩 분기 마지막 달에 두 번째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마녀의 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시장에 존재하는 이 금융 시장을 보면은 주식 시장이 요만하다고 하면 파생 시장은 요만하고요. 그리고 환율 시장은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 환 시장은 이만하다고 치면은 파생 시장은 이만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현물 시장은 요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파생 상품과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환율 보고 뭐 선물, 뭐 콜옵션 이런 거 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3월 12일이 되면은 지금까지 이 파생시장 쪽에서 영향을 주었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초기화되는 날이에요. 만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초기화되고 다음 날부터 이제 새로운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에 보통 이 12일 날 그러니까 동시만기일 전후로 시장이 출렁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먼저 시장이 출렁거렸기 때문에 내일은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만기일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개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참고로만 그래서 갑자기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좀 올라가나 내려가더라도 파생시장 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쪽에 영향을 주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저거 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무슨 종목을 사야 되고 뭘 팔아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끝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중에 삼성은 과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전략을 세울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오늘 뉴스 중에 하나를 봤는데 좀 볼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삼성이 연초부터 벤처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삼성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됐어요. 보니까 연초부터 꾸준한 벤처 투자를 나서고 있고요. 인공지능, 5G 등 핵심 성장 관련 업체는 물론 온라인 영상 서비스 OTT 업체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왔고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5G, 4G 통신망 설계 전문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쭉 보면은 AR, 증강현실 얘기가 오랜만에 나옵니다.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고요. 로보틱스, 인공지능이죠. 블록체인 얘기도 좀 나오네요. 그리고 보안 얘기도 좀 나옵니다. 클라우드 보안. 다 내용들을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자세하게 리스트까지 나와 있어요. 보시면 투자 일시부터 해서 쭉 보면은 겹치는 게 많이 있죠. 5G 통신망, 인공지능이 좀 많죠. 뭐 공기 정화 장치도 있네요. 블록체인도 있죠. 로봇도 있죠. 인도의 철도 정보 제공 앱도 있는데요. 비디오 콘텐츠도 있고요. EUV 포토레지스트도 있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항하기 위해 미국 쪽으로 어떤 라인을 연결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 만큼 삼성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 하면은 관련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많이 힘들 것이고요. 분명히 지금 주가는 많이 빠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 역시도 지금 1월달하고 2월달 사이에 역대급으로 투자를 많이 한 이유가 이 벤처 기업들이 지금 뭐 굉장히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얘네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게 후려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삼성의 먹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삼성전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하락한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무너졌죠 오늘. 여기 55,000을 120선 지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20선 지지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그런 거 얄짤 없어요.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있죠? 못 팔아요. 삼성전자 다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쪽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쪽으로 어떤 그런 개별 업종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자산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또 가끔은 종목도 좀 드리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견디는 게 우선인 부분이다. 그리고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고 별로 걱정할 일이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개미가 살아야 우리 증시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들 앞으로 많이 올려드리고 또 공부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